안녕하십니까. 위단하루 마라톤 정석권입니다. 자, 2월달입니다. 2월달에는 우리가 훈련을 잘 마무리해야 2월달 대구대회와 3월달 서울국제 마라톤을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훈련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겠죠. 오늘 주제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할 때는 부상이 옵니다. 우리가 동계가 어려운 이유는 쉽게 말해서 추워서 훈련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강한 훈련을 몸에서 받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상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2월달, 3월달 대회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부상이 올 수 있죠. 그 부상이 오면은 결국은 출발선상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월달, 1월달 훈련을 잘해도 결국은 2월, 3월달에 마무리를 못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방점을 찍지 못하면은 다가 돼야 되는데 D가 돼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결과가 나와야 그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상 없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기록으로 잘 뛰는 선수들을 떠나서 내가 목표하는 서브 4, 3시간 반, 서브 3 이런 분들도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심장과 근육에 자극을 많이 주는 훈련일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우리가 보면은 스피드 훈련을 할 때 인터벌 훈련과 변속주 훈련, 파트랙 훈련, 언덕 훈련 이런 훈련들이 강력한 훈련인데 가장 강력한 훈련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 심장이 회복이 덜 되는 상태, 젖산이 쌓인, 피로물질이 쌓여있는 것을 내가 안고 몸에서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달릴 수 있는 정도, 그게 강할수록 강력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상태에서 다시 달리면은 내가 400m를 60초에 뛸 수 있다. 그럼 회복 다 하고 한 30분 쉬고 다시 달리면은 또 60초 달려요. 저는 옛날에 50초 뛰었어요. 그러면 30분 쉬고 뛰면 또 50초 또 뛸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완전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0m를 하진 않겠지만 400m를 한다. 그러면 10km 31분 주자 같은 경우는 65초 인터벌 훈련을 해야 돼요. 65초를 뛰고 100m나 200m를 회복하는데 100m를 회복한다 치면은 100m를 40초에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30초에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70초에 뛰도 회복을 30초 하는 사람이 65초에 뛰어도 회복을 50초에 하는 사람한테는 이기는 거예요. 70초가 이기는 거예요. 웃기죠? 65초를 뛰었는 사람이 왜 5초나 빠른데 무려 20초를 더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회복한 거잖아요. 50초 100m 가는데 50초면 걸어가면 50초에 가요. 하지만 3초는요 빨리 뛰어야 돼요. 5분 페이스예요. 5분 페이스로 뛰었기 때문에 회복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5% 회복한 사람과 75% 회복한 사람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젖산 역치의 훈련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강력한 훈련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변속 파트랙 훈련이라고 다음 주에 실시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1km를 대회 페이스보다 조금 느리게 달립니다. 그럼 여유가 있죠? 근데 돌아올 때는 1km를 어떻게 됩니까? 대회 페이스보다 10초에서 15초가 빠르게 달립니다. 결국은 아직 보면은 대회 페이스보다 약간 느리겠죠? 하지만 몸에 주는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젖산 역치를 극대화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스피드 훈련, 인터벌 훈련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회일 때 10km 기준으로 했을 때
1km 기준으로 한 10초 정도 빠르면은 충분히 인터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한 15초 정도, 2초 정도 빠르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터벌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막 전력을 다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대회 때 써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해서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심장과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스피드 훈련 개념을 잡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많이 거리가 길다 그러면은 물도 먹어주고 쉬어주면서 해야지, 오로지 내가 장거리 한다고 해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안 쉬고 달려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물론 대회조 형태로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회를 뛰든지 아니면 대회 리허설을, 실전과 같은 대회를 띄워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걸 매번 나가가지고 물도 안 먹고 3시간, 4시간 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강력한 훈련이라 그러면은 제가 2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5000m를 기록을 잽니다. 전력 질주는 아니겠죠. 90% 페이스를 뛰겠죠. 그리고 한 5분을 씁니다. 또다시 5000m를 뜹니다. 그걸 몇 번 합니까? 최소 3번, 많이 할 때 선수들은 5번까지 합니다. 25,000 하는 거죠. 엄청나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심장과 근육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이번 주에 김보건, 원영석 이런 선수들이 2시간 25분 언더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하는 훈련인데, 3000m를 뛰고 2000m를 뛰고 1000m를 뛰고 다시 1000m를 뛰고 2000m를 뛰고 3000m를 뜁니다. 그 중간에 벌어지는 회복 시간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갑니다. 회복이 길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그 훈련을 연결합니다. 질주만 12000m입니다. 회복까지 해서 13800m를 뛰는 건데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정해준 그 훈련을 소화하면은 제가 준 미션이 2시간 21, 2분 정도 미션인데, 그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소화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행히 이번 주 수요일은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날 선수들이 뛰는 걸 보고 제가 원영 선수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김보고 선수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부상 없이 가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테 선수도 들어오고 여러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그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스피드 훈련은 이렇게 한다. 이 부분 이해하셨고, 그리고 겨울철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잘 뛰시는 분이 결국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거리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최소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장거리 훈련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는 테이퍼링 하는 상태로 해가지고 훈련 양을 좀 줄이면서 가는 것이 결국은 마무리를 잘 하는 겁니다. 방점을 잘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